지금부터 2022년 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찍고 쓰는 디카시, 나도 디카시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성문화예술관 문현미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 시 같은 기도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선물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루라는 선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선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계절이 또 가을이니까 더욱더 풍성한 결실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최강임 시인의 찍고 쓰는 디카시, 나도 디카시인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는 그동안에 했었던 방식대로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면서 와서 관장님을 만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갑자기 긴장이 확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카시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디카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기는 합니다. 디카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처음 생소하시죠? 생소하신데 이게 시란 말이죠. 시인데 그동안 우리가 시라고 하면 문자로만 된 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디지털 카메라는 아는데 디카시라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시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를 썼었던 사람들도 시인들도 사실은 안 그래도 시가 일으키지 않는 시대인데 또 디카시를 씀으로써 더 시를 안 쓰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안 읽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에 관한 것은 염려와 기대가 함께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디카시가 메이드 인 코리아 디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 있죠. 한국의 한류의 문화가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요. 문학만이 좀 저조한 셈입니다. 그런 편인데 이 디카시라고 하는 용어가 그다음에 디카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그리고 디카시라고 하는 생활 문학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SNS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를 타고 사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카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라고 해서 그냥 디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디카시는 왜 디카시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너무 기계적이다, 좀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처음에 디카시라는 말을 명명해서 썼기 때문에 그냥 디카시라고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디카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디카시를 멀티 언어 예술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언어라고 한다면 음성 언어, 그다음에 몸짓 언어, 문자 언어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와 같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멀티 언어다라고 합니다. 찍고 쓰는 디카시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콘텐츠라는 말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콘텐츠라는 말은 그렇고요.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디카시에 관한 일,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카시 역시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곧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그다음에 세계인들이 즐겨 창작하고 있는 문학,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실린 디카시를 한 편이 교과서에 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최강림 시인이 엮었는데요. 머니투데이에 연재했었던 그 디카시를 제가 해설을 달아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6월 달에 이제 이게 전국 연합 학력 평가입니다. 모의 학력 평가이긴 하지만 이미 학력 평가의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해나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에는 정말 학력고사에도 이 디카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어떤 시인입니까? 네, 문현미 시인. 어디서 지금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성함이죠. 관장님의 시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창작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독백은 우리가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풍자적인 이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지금 보셨지만 사진과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여러 행이 아니라는 거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또한 역시 사진 작가가 지향하는 그런 작품성이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카시는 곧 뭐냐면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을 찍고 내가 그것을 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영상이 그려집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 길의 꿈이라고 하는 영상과 이행의 문장의 디카시를 읽고 나니 머릿속에는 어떤 게 그려지나요? 저는 약간 기린의 목이 약간 형상이 떠올라서 네. 기린의 목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아프리카 초원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읽고 난 후에는 머릿속에 지금 어디냐 세렝게티의 어떤 황혼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동물의 왕국에서 지금 치타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삭막하고 살벌한 어떤 초원이 그려지기도 할 것이고요. 각 개인에 따라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아프리카로 가 있다라는 거죠. 대평원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징한 상상력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보도블록인데요. 우리는 다 그냥 지나치죠. 넓지도 않고 좁은 이 보도블록으로 된 이 길을 지나다가 시인은 찰칵 찍은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기린의 목처럼 연상이 됐겠죠, 시인에게. 그러고 나서 이 이행의 문장을 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간호학과 학생이 쓴 건데요. 역시 여러분처럼 1시간 이론 강의를 듣고 1시간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카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꿈탑이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봤었던 시어라고 하는 시어라고 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상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 자, 이 작품은 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한 발 뒤에서 다시 보며 온몸으로 봄을 싣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새 한 마리이긴 한데요. 이 새 전체 몸이 어때요? 이 바위 사이에 있는 이 밖으로 보니 여기는 그쵸? 연두싹들이 트고 있는 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전체가 지금 봄을 싣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관찰력과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있는 학생들 중에 한번 한 2편 정도씩 한번 써보세요. 사진을 찾아서 그리고 한글 파일로 해서 넣어도 좋은데 그냥 사진은 첨부를 하고요. 메일에 첨부를 하고 그리고 뭘 하시냐면 그냥 이메일 바탕글에다가 오행인의 문장을 달아도 돼요. 10분 안에 쓰실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 10분. 네.
10분 안에 해서 한번. 메일 주소를 네.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 사진에 이제 제목이 읽어주세요. 갈비꽃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꽃. 그렇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디카시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신 최강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